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아일랜드 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는데요. 정확히 2015년 4월에 도착을 했죠.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뭐 목표로 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영어 공부라던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간다던가 뭐 이런 목표들을 갖고 굉장히 막연하게 준비를 해서 왔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무대뽀로 도전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학연수나 워홀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미루고 계신 분들,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미루어진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외국 생활을 잘 무사히 해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체크해 볼 3가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답답함, 또는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보다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적응하고 나서도 꾸준히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 한국에서 사용했던 그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외국 생활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여행을 가. 그런데 여기서 알바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학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갈 수가 있고요. 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풀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 친구 관계가 그 한국에 있는 친구분처럼 막 10년 지기 친구 이렇게 절친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관계가 너무 얕기 때문에 뭔가 나의 뭔가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언어의 장벽에 막혀서 답답하게 얘기를 잘 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방법이 여기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뭐 맛집을 가거나 술을 마시면서 풀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들은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의 영향을 좀 덜 받고 경제적인 부담도 좀 적은 방법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저의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운동이죠. 운동은 이야기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의 요인이 저를 한국에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썼던 것들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진 않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저도 조금은 이제 운동을 습관화해서 좀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뻔한 게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습관으로 가지고 있으시다가, 물론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친구도 만나고 술도 한잔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불가능할 때는 차선책으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데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습관을 만드시길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아일랜드에 온 지 5개월이 지났을 때도 5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저는 아일랜드에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받는 그 시선들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나요? 아이들이 순수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진짜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외계인 같아. 이런 눈빛들. 그리고 내가 상점에서 영어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간 뒤돌아보면서 낯선 억양이네? 뭐 이런 식의 그런 눈빛들. 물론 외국 분들이 이렇게 저를 뚫어져라 이렇게 막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탁 들어왔을 때
굉장한 외로움을 느끼고, 아, 나는 여기서 뭔가 아웃사이더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뭔가 좀 다른 그런 분류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시선들에 많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들이 계속 이어지고 뭔가 영원한 이방인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을 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게 딱 뭔가 현실이 된 거죠.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여러분들께서는 뭐 장기로 오시든 단기로 오시든 외국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확실한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받을 시선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시선들로부터 내가 뭔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나랑 다 비슷해요, 한국은. 그잖아요? 그렇게 특출나게 다른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에 뚝 떨어지고 나면 공항에서 딱 열자마자 나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스카이캐슬 안 봤는데 이거 유명한 대사 아닌가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뭔가 의지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딱 붙들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뭔가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이 느껴질 때 나 스스로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의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다르니까. 근데 나는 나를 믿고 내 스스로를 자신감 있게 딱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지력, 내 존재, 이질적인 내 스스로의 존재를 조금 더 탁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걸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단기간 오신 분들은 못 느끼시고, 아, 너무 새롭다, 이렇게 그냥 끝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다 보면은 저 같은 느낌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정답은 없어요. 내 스스로 자신감 있게 느끼는데 어떤 정답이 있겠어요?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는 방법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만 알고 있지 어떤 방법이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이질감을 느끼고 뭔가 다른 사람으로 더 받는 이상한 시선이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받아보지 못한, 한국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시선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힘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무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 번째, 물론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 생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장기간으로 가시다 보니까 뭔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잖아요. 뭐 3개월은 어학연수를 하고, 3개월은 뭐 알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행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문화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들.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저도 그렇고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이유가 됐든 본인이 계획했던 것에 대한 실패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패를 했을 때 그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요. 원래 그 실패를 본보기 삼아서 꿋꿋이 이번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잘했어. 막 이렇게 밀고 나가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굳이 뭐 이런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가 너무 심하시거나 어떡하지? 순간 이렇게 길을 잃어서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을 한다거나 그 기댈 누군가 아니면 욕할 누군가 뭔가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국과는 여기는 달라요.
한국에는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부모님도 계시고 10년 지기 친구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할 방법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혼자 버텨낼 것인가? 물론 세상은 혼자 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반드시 아일랜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도 그렇고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본인 스스로가 잘 버티고 이해하고 잘 다스려야지만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는 것은 스스로 설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짧게 요약을 해본다면 외국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 더 현명하게 가능한 방법으로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해결을 하고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이질적이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나는 외국인이다 라는 존재를 조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했을 때 그 좌절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내 스스로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드리진 못했어요. 운동 하나는 있었죠. 하지만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은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초기 왔을 때랑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을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을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깨달은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리고 나를 절대 나는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힘든 상황이라던가 어려운 상황들 충분히 극복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도전하시기 전에 지금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를 좀 다지는 좀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초 작업을 외국 생활 나가시기 전에 지금 여유롭잖아요? 이때 딱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소중한 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